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에크모 환자를 중환자 재활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 세데이션 및 선망 조절을 약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는 다 중환자실을 진료하시는 기관들에서 매우 중증의 환자가 적용하고 있는 장비일 텐데요. 크게는 VV 에크모, VA 에크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VV 에크모는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펌프를 통해서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여기서 산소화된 피를 다시 정맥으로 넣어줌으로써 폐를 보조하는 장치고요. VA 에크모는 폐를 정맥에서 뽑아내서 산소화한 피를 동맥으로 넣어줌으로써 심박출량을 도와줘서 심장을 보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워낙 이 에크모를 많이 보는 경험을 한번 했었어서 그때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도록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재활 관점에서는 VV 에크모냐 VA 에크모냐라는 것보다는 이 환자가 왜 에크모를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에크모를 시작했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식을 대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폐 하나만 말기 상태거나 심장 하나만 말기 상태여서 그 심장이나 폐 기능을 대체해 주면은 대부분 다른 장기들의 부전이 이미 있지 않고 상태가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이 장기 부전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에크모만으로는 그 장기가 완전히 대체되지 않아서 여러 캐뉼레이션이나 다른 기계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에크모를 시작하고 안정화되면 수일 내에 안정화가 돼서 재활을 해야 하고, 또 이런 환자들은 재활을 하고 안 하고가 이 환자의 이식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군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을 기다려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급성호흡 부전이 생기거나 급성 심인성 쇼크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굉장히 나빠진 상태인데요. 대부분은 폐만 나쁘거나 심장만 나쁜 게 아니고 다발장기 부전이 동반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 상태가 급성기가 지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환자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재활을 할 때까지는 좀 더 기간이 필요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크모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룹이 이 엘소라는 그룹인데요. 이 엘소라는 그룹에서는 그 에크모 환자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여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4년에 에크모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재활을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스테이지 1, 액티브 시팅 이상의 재활 치료를 하려면 환자가 깨어있고 목소리나 신체적 자극에 반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체크하는 라스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크모 환자들을 세데이션하는 타겟은 한 라스 마이너스 1 이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크모를 운용하고 있는 환자랑 그렇지 않은 환자가 왜 처치하는 전략이 달라야 되냐면, 에크모는 아마도 약물에 약동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서킷에 약이 침착될 수가 있고요. 또 서킷에 보면은 피도 많이 밖으로 나가서 체외에 있는 그 장비들의 피가 가득 차서 환자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우리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데서 약물이 대사돼서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간이나 콩팥이 나쁘거나 심박출량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약제 클리어런스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제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약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N-옥타놀 워터 파티션 코이피션트는 이제 지질성을 의미하는 건데 3.0 이상이면은 지질성이 높은 약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약제들이 굉장히 고지질성이고요. 또 보면은 프로틴 바인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에크모를 하고 있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효능이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제 그러면 환자한테 약제를 사용하다 보면 그 약제의 효능이 떨어져서 요구량이 늘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분석해 본 연구입니다. 이거는 호주의 한 그룹에서 분석을 했는데 2012년도에 출판된 연구고요. 네, VA든 VV든 에크모를 시행한 환자에게 세데이션과 아날제식 약제를 사용하고 이 환자들이 매일매일 사용한 도즈를 VV 에크모, VA 에크모를 비교해 봤습니다. 보면은 흔히 사용하는 오피오이드나 미다졸람이나 이런 약제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같은 세데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옛날 논문이어서 화질이 좀 좋지는 않지만 VA나 VV를 나눠 봤을 때도 투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나눠 봤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물의 요구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약동학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덱스메데토미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표에서 보면은 덱스메데토미딘을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라이트 세데이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약제는 지질성도 높고 프로틴 바인딩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덱스메데토미딘을 사용했던 에크모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도즈라고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스탠다드 도즈인 0.3에서 0.7이 아니라 1.5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1.5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아워를 기준으로 나눠서 봤을 때 보면은 좀 용량이 많이 필요했던 환자들이 좀 VV 에크모에서 많은 것처럼 보이고 ARDS 때문에 시행했던 환자들이 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덱스메데토미딘을 사용할 때 좀 고민하는 것은 이 환자가 이 약 많이 써가지고 혈압 떨어지고 레이트 나빠져서 환자가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환자를 약제의 용량을 타겟을 해서 환자를 매니지먼트하는 게 아니라 라스를 타겟으로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세데이션이 된다면 환자가 가지는 섬액이라든지 저혈압이라든지 승합제를 추가로 필요로 하든지 이런 것에는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자체가 이렇다 저렇다로 환자의 이런 헤모다이나믹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라스를 타겟으로 조절하고 그것에 맞게 조절한다면은 약제의 용량은 필요한 만큼 특히 에크모 환자나 앞서 말씀드린 약동학을 생각해서 충분히 증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환자를 깨워서 재활할 목적으로 약제를 운용하면 보통 이제 덱스메데토미딘과 앞서 말씀드린 그 오피오이드의 그런 지용성과 프로틴 바인딩을 고려해서 좀 에피커시가 높은 수펜타니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메데토미딘도 통상 용량의 좀 고용량 그리고 오피오이드는 수펜타니를 사용해서 좀 에크모가 가지고 있는 약동학을 고려해서 약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적절하게 진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조절입니다. 우리가 환자의 전반적인 처치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SCCM에서 발간하는 페디스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페디스 가이드라인에서 통증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가만히 있거나 통상 처치를 받을 때 중등도에서 중증의 통증을 항상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냥 누워서 잘 있는 것 같아도 이 환자들은 최소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ICU에서 기본으로 지키려고 하는 ICU 리버레이션 번들에서 이 페인을 어세스먼트하고 처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통증을 조절하라고 하나요? 그 통증을 환자가 호소하면 이건 저희가 그 대한중환자학회지에서 가져왔는데요. 통증을 느끼면 첫 번째는 오피오이드를 써라. 그리고 오피오이드에 뭔가 사이드가 없으면 계속 오피오이드를 써라. 근데 만약에 오피오이드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면 통증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조절을 해보거나 신경학적인 통증을 조절해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중환자실에서는 마약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마약은 강력하고 빠른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들은 중등도 이상 통증을 겪으니까 일단 통증을 잘 조절하고 싶고, 또 이게 IV로 투여하면 빨리 온셋되고 용량을 타이트레이션하기 좋은 장점이 있고, 또 볼로스로 줄 수도 있고 컨티뉴스 인퓨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약제 용량을 조절하기도 좋고요. 특히 기계 환기를 하고 있는 환자들은 여러 튜브에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뿐만 아니라 진통뿐만 아니라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마약성 진통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는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통증을 조절하고 싶은, 적절히 조절해서 깨우고 싶은데 마약을 씀으로 인해서 환자가 과도하게 진정되거나 의식이 저하될 수도 있고, 이 오피오이드 때문에 선망 발생이 증가될 수도 있고, 환자를 빨리 깨워서 위닝을 시도해야 되는데 계속 세데이션이 되는 효과 때문에 기관사건이 연장되거나 장마비가 오거나, 또 약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용량을 중단해야 되고, 또 오래간 중환자실에 입실하면서 마약을 사용했던 환자는 금단 증상으로 나중에 중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 저희 기관에서 누워있는 에크모 환자 그의 복부 엑스레이인데요. 보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며칠 사용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장마비가 오는 이런 엑스레이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중환자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이 진통 조절을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약제들을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심장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는 건데요. 보면은 너무 심장 수술 전후에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주면은 이후에 회복도 늘어나고 마약에 의한 부작용도 많이 경험하고 계속 마약도 사용하니까 최대한 마약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루틴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쓰지 말고 이게 어느 정도 조절할지를 생각하고 마약 외의 약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병합하자,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중환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ICM에서 출판된 이제 ARDS 매니지먼트에 대한 건데요. ARDS 환자가 ICU를 탈출하려면 ABCD 번들을 해야 되는데, 페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 환자가 페인을 조절할 때 우선은 그 환자에게 약제가 아닌 방법으로 편하게 도와주고,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여러 다른 약제를 사용해서 환자를 통증을 조절하면서 깨울 수 있게 노력하라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해볼 수 있는 여러 약제들이 마약성이 아닌 약제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이 약제들을 이제 선뜻 손에 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과연 마약만큼 그렇게 환자들에게 진통이 잘 조절될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콩팥이나 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런 약제를 써서 그 장기 부전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아세타미노펜, 이부브로펜 이런 것들이 병합돼서 그 중등도 이상 통증을 조절 가능하도록 FDA에서 승인받고 이런 약제들도 있고, 또 실제 오피오이드도 간과 신장대사에 영향을 받아서 몸 체내에 수척되고 이런 것들이 대사지연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외의 약제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환자의 진정도를 더 빨리 올려서 재활 치료를 더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페디스 가이드라인이 포커스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디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페에에 디스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페인, 앵자이어티, 아지테이션에 관련된 약제들이, 델리륨에 관련된 약제들 위주로 조금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망에 대해서는 약제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게, 이 업데이트된 페디스 가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 약제 사용하는 것을 퍼스트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마 아시는 연구들이 좀 있을 텐데, 할로페리돌도 루틴하게 줘보고 이런저런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 실제 아직 선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선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안티사이코틱스를 사용하는 게 어떠한 아웃컴에도 포지티브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